자, 이제 바이오 업종 파봐야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테니까. EBS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제약바이오 담당하고 있는 강하나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타이틀에 나갔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학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나와 있네요. 지난 9일에는 세계 3대 암학회로 꼽히는 유럽 종양학회 이게 시작이 된 것 같고 또 여러 학회들이 계속 있는데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훈풍을 좀 기대해봐도 되는지 일단 결론부터 먼저 한번. 일단 오늘 좀 큰 뉴스 두 가지가 나와서 먼저 네.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 건데요. 한미 네, 한미약품 롤로티스가 이제 FDA 승인이 난 게 좀 큰 이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롤런티스가 그 플랫폼인가 봐요. 네, 이제 랩스커버리라는 지속형 플랫폼을 처음으로 접목시킨 신약이기 때문에 이제 네. 한미약품의 기술력에 대해서 좀 초기 유효성이 확보됐다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네. 이제 여기서 또 문제는 호구증 감소증을 타겟하는 약인데 사실 이 약이 같은 적응증을 타겟하는 약들이 이미 있고 네. 뉴라스타라는 약이 있고 이미 그에 관해서 이제 바이오시밀러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롤로티스의 미국 좀 관계사인 스펙트럼이 어떻게 영업을 하냐가 가장 중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호구증 감소라는 게 생소해서 그런데 그냥 혹시 혈액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혈액 될 질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경쟁력은 있고 유효성 확보가 됐으나 이제 영업을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바이든의 행정명령이 떨어진 것도 좀 맞아요. 큰 이슈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 생명과학 의약품의 제조나 연구를 미국 내에서 좀 진행을 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행정명령이기는 한데 네. 이제 국내 바이오 회사들도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시장 자체는 중국 시장이 이게 워낙 커가지고 무시할 수 없고 전 세계에서 그 항생제 단일 판매로는 뭐 중국을 따라갈 수 없다 이 얘기 과거부터 많이 들었는데 미국에서는 우리가 와서 여기서 생산해야지만이 인정해 줄 거야. 아, 참 고민이 많이 되겠는데. 그래 일각에서는 바이오 쪽에 뭐 짐 싸들고 미국으로 다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좀 들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체외 진단 쪽. 네. 미리 알았구만. 네. 자, HLB가 이제 지난주부터 시세를 뿜으면서 사실 시장의 주목을 제일 많이 받았는데 이 간암 치료제 임상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하며 강세를 보였잖아요. 에스모인가요? 유럽 종양학회? 네, 맞습니다. 거기서 뭔가 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 뭐였죠 이게? 이게 병용 임상 3상에서 여태까지 나왔던 간암 치료제 중에서 가장 긴 전체 생존 기간을 기록하면서 좀 긍정적인 데이터다라는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간암 같은 암종에서 전체 생존 기간이 가장 중요한 것도 맞고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였던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뭐 부작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많지는 않아서 좋은 데이터지만 아직은 뭐 승인을 신청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좋은 데이터이고 그냥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딱 뭔가 딱 결말이 나온 건 아니군요. 그렇죠. 특히 이제 병용 임상이기도 하고 이게 뭐 데이터가 좋기는 하지만 뭐 계속 그냥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이제 뭐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아직 저도 못 들었기 때문에 이제 치료 옵션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 부분도 조금 언급이 되면은 나중에 뭐 새로운 치료 옵션까지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간암 치료제가 그 머크하고 어디하고 했던 게 약간 드랍이 되면서 이게 상대적으로 더 부각이 됐다. 네, 맞습니다. 뭐 그때 이제 머크가 했던 것보다 생존 기간도 길고 다른 지금 타 기업들 대비 생존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더 길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레고캠 바이오로 넘어가 볼까요? 레고캠 바이오 역시 유방암 치료제 임상 1상이 순항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발표됐는데 여기에 뭐 췌장암 내용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제가 착각했나? 뭐 사실 르로켄바이오도 파이프라인이 워낙 많죠. 많아서 이제 근데 이번에 나온 데이터는 이제 유방암 치료제에 대한 데이터였고요. 네. 이제 완전관에 1명을 포함해서 11명이 이제 객관적 반응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완전 관해라는 건 이제 투약했을 때 그 암세포가 사멸되는 거를 네,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이제 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용어를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놓나요? 그러게요. 멋진 표현을. 그러니까 완전 관해 이러니까 뭔가 되게 있어 보이긴 하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냥 완치 정도라고 네네. 생각하시면 될 것 완전히 같습니다. 녹았다.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ORR이 46%대였기 때문에 좀 유방암 치료제로서 좀 고무적인 결과기는 했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엔허투라고 지금 뭐 기적의 유방암 항제라고 나오는 약이 있는데 이제 네. 엔허투 같은 경우 지금 ORR이 뭐 7, 80%대이기 때문에 이제 유효성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진다. 그러나 엔허2에서 보이는 간질성 폐질환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좀 비교해 봤을 때 좀 안정성 문제는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작용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간질성 폐질환. 그렇죠. 사실 약이 독하면은 그 사멸시킬 수 있죠. 근데 이제 사람의 정상 세포나 사람이 같이 사멸되면은 그건 뭐 의미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또 전문 용어 ORR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까지 물어보면 또 시간 길어지니까. 그냥 이제 완전 관해랑 네. 부분 관해를 나타낸 환자의 비율? 수를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넘어가서 WHO에서 국산 1호, WHO 맞나? 예. 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즈 1에 대해서 긴급 사용 목록 뭐 이런 것들도 신청을 마쳤다고 하던데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됩니까?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가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백신과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WHO가 의약품을 평가하고 긴급 사용 승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제 국제기구 주간의 공급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등재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빠른 승인을 해서 공급을 하지 않더라도 좀 그냥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곳에 이제 빠른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사실상 지금 당장 추가적인 큰 수주, 대량 수주를 받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고 아마 이제 내년부터는 그런 백신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그냥 좀 중장기적으로 코로나가 이제 일상생활과 함께하게 되었으니 이제 등재해놓고 좀 지속적인 캐시카우 창출을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학회 일정 뭐가 또 있고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은 어떤 이슈가 좀 있을까요? 이제 10월에 AACR, 4월에 있는 AACR과 다른 AACR. 네, 암 기반의 학회인 AACR이 있고요. 11월에 이제 SITC, 이제 또 이것도 뭐 암 학회고, 네. 12월에 이제 애쉬 학회가 있습니다. 이건 혈액암 학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학회가 좀 중요한 학회다라고 다 미국 거네요. 네, 미국 내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좀 유명한 학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10월에는 좀 보로노이의 항암제 데이터 C797S라는 변이를 타겟했는 항암제의 전임상 데이터가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GDC라고 해서 의학학적을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전임상과 임상, 일상 데이터가 좀 괴리가 없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로노이라는 기업이죠. 네. 상장된 기업이고 상장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네. 네, 그래서 이번 데이터가 좀 유의미한 데이터일 것 같아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11월에는 루닛의 AI 기반으로 한 바이오마커에 대한 데이터 2건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1월에 루닛의 AI를 이용한 바이오마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2월에는 이제 GC셀의 GC셀의 항암제 그리고가 나오게 됩니다. AB101이라는 항암제이고요. 이제 혈액암을 타겟하는 항암제입니다. 이제 뭐 GC셀 같은 경우도 임상 일상 데이터를 처음으로 오픈하기 때문에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10월에 보로노이, 11월에 루닛, 12월에 GC셀.
물론 이게 꼭 딱 타이밍이 맞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런 이벤트들이 좀 엮여서 엉켜 있군요. 학회들이 10월, 11월, 12월에 미국에 다 암학회가 있다. 이 정도.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그러면 최선호주 선택과 투자 전략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뭐 실적 관점으로 볼 때랑 이제 학회 모멘텀을 볼 때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뭐 네. 두 개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12월에 가장 큰 모멘텀 있는 지지세를 뭐 지속적으로 좋게 보고 사실 있고요. 여러 번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너무 업앤다운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12월 모멘텀이 살아 있을 때까지는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저는 12월 데이터가 좋을 거기 때문에 좀 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외에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는 대웅제약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웅제약. 네,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1분기, 2분기 컨센서스를 상회한 바 있고 이제 이게 보툴리늄 톡신 매출의 상회로 인해서 수출 호조로 인해서 나오고 있는 컨센서스 상회인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3분기, 4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덧붙여서 지금 환율 효과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3분기까지 좀 기대해 보실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로노이하고 대웅제약 이렇게 약간 타픽. 지시셀이랑 대웅제약 이렇게 죄송합니다. 지시셀이랑 네, 지금 보시면 대웅제약. 하반기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아까 뭐 말씀드린 보로노이나 이제 뭐 3분기부터 좀 올리고 매출 많이 인식되는 ST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관심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료로. 여기도 실적이 숫자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나요? 네, 이제 ST팜? ST팜도 3분기부터 조금 더 인식되는 물량이 많아서 1, 2분기 합친 것보다 이제 3분기에 좀 더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황영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쪽 빠르게 훑어봤고요. 또 그중에 또 선택적인 기업들도 들어봤습니다. EBS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제약바이오를 담당하고 있는 강하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